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67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비 카운티의 감독 프랭크 램파드가 친정팀 첼시의 지휘봉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방송상 날짜로는 사실 오피셜이 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확정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뭐 첼시 팬들도 물론 좋은 감독이 유럽에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 첼시에는 팬들 아시다시피 이적 시장을 여름에 쓸 수 없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CAS에는 이제 두 번의 이적 시장 지금 금지 징계가 지금 내려진 상황에서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줄여달라 이렇게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잘 되면 겨울 이적 시장은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여름 이적 시장을 연기를 시키면서까지 이 이적 시장을 활용할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여름 이적 시장은 그대로 이제 징계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현재 팀을 꾸려야 됩니다. 지금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영입하면서 팀을 추스려야 돼요. 네, 추스린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아자르가 지금 나간 상황에서 그렇죠. 있는 스쿼드를 지켜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사실 많은 선수를 첼시는 임대를 보냈습니다. 팬들 아시다시피 이 선수들 중에서 바로 실전에 쓸 수 있는 선수들을 잘 골라서 1군에 합류를 시켜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적인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또 이 선수들을 워낙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기존 선수들과 융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프랭크 램파드는 첼시의 구단의 어떤 뭐 철학도 잘 이해하지만 또 18세 이하 어린 선수들을 또 가리켜본 경험도 있고요. 근년에. 그래서 첼시의 현재 어린 선수들, 임대 선수들 또 첼시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코칭 스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황을 고려할 때는 프랭크 램파드는 적절한 카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네? 거의 모든 게 저 안에 다 녹아 있네요. 네, 첼시와 뭐 더비의 위약금 400만 파운드 58억 정도를 지불해서 램파드를 데리고 왔고 또 3년 계약해서 400만 파운드 역시나 58억 원 연봉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에는 100만 파운드 받는 조건, 성장 여부에 따라서 1년에 500만 파운드, 73억 원 정도의 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램파드가 온 것 한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이 뭐 워낙에 첼시 전문가시고 좀 전에 또 종합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추가할 게 없는데 일단 첼시 팬들은 저는 어떻게 대체로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더비에서는 램파드가 나름 호평을 받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더비가 지난 시즌에 첼시와 저 컵에서 맞대결도 했었고 첼시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첼시 대 램파드 그래서 주목도 받았던 경기인데 그리고 지난 시즌에 두 개의 컵에서 다 더비가 꽤 잘했고 사실 막판에 승격은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6위권 안에 또 팀을 올려놨었고 맞아요. 다시 이제 첼시로 올 것 같습니다만 왔죠. 그 메이슨 마운트 같은 또 이제 스타들도 잘 이제 활용을 했었고 램파드 감독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많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보편적인 첼시 팬들이 생각할 때 이 더비 카운티에서 그 정도 선전했던 경력이 첼시 정도 레벨의 유럽에서 아주 탑급의 명문 클럽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러피안 명문을 맡기에 이게 충분한 경력이냐? 네. 예를 들어 올레구나 솔샤르 감독에 대해서도 맨유 팬들이 아마 조금 갈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은 그 전에 이제 자신의 모국에서 경험도 좀 더 있었지만 그럼에도 맨유급을 맡기에는 아직 조금 일렀던 거 아니야? 물론 처음에는 또 격찬도 많이 받기도 했었지만 근데 솔샤르에 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램파드 감독은 더 젊고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파릇파릇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첼시를 맡기에는 조금 이른 거 아니야?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르다고 보세요? 충분하다고 이거 보세요? 저한테 첼시 팬의 입장을 한번 여쭤본 아니, 그러니까 거라서 이게, 그러면 첼시 팬들을 대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첼시 팬들은 사실 그런 마음이 지금 있어요. 당장 현지의 언론에서도 이 램파드 감독과 수뇌부 간의 어떤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있느냐. 그동안 사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체제 16년 동안 감독이 11명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네. 뭐 클라우디오 라니에리부터 해서 주세 무리뉴, 뭐 아브람 그란트, 스콜라리, 뭐 거스 이딩크 뭐 엄청나게 많은 감독들이 거쳐갔죠. 네. 안첼로티, 뭐 베니테즈, 뭐 쫙
계속 또 최근에는 사리 감독까지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바꾸고 그런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도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영국의 사업 비즈니스 관계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이 오랫동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사업들, 팀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다 미뤄지거나 네. 아니면 무산이 되고 있어요. 그건 새로운 스타디움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는 돈을 지금 많이 투자해가지고 영입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기는 좀 힘든 그런 지금 여건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첼시 팬들은 그동안 사실 미뤄왔던 문제죠. 과연 이렇게 많은 임대생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아주 치열한 프리미어리그 경쟁체에서는 결국은 주전들을 위주로 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동안 사실 하지 못했던 거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영입을 못하면서 강제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는 램파드 감독은 뭐 그라노브스카이아 그 첼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대행하고 있어요. 로만이 네.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서 출신인데 그분하고의 대화 내용을 보면 올 시즌은 첼시 팬들도 그렇지만 뭐 우승을 하겠다 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는 내심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순위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수뇌부들이 램파드 감독에게 올 시즌은 강등 위기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문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때는 혹시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정도의 순위는 올해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일단 했어요. 그럼 램파드 감독에겐 여태까지와는 달리 시간을 준다. 시간을 주는 네. 거죠. 그 시간을 준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저 임대생들, 뭐 한 의원님이 메이슨 마운트도 얘기했지만 지금 타미 에이브람 같은 선수도 있고 그리고 또 토모리 선수도 역시 더비에 같이 예, 있었죠. 더비에서 센터백으로 활용을 했으니까 그런 선수들 또 오른쪽 풀백인 리스 제임스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롭게 1군에서 부상 복귀 위해서 가세해야 될 오도이 같은 선수에 대한 중용 네.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풀리식 같은 선수가 이제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을 융화시키는 데 있어서 램파드 감독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의원님도 우려했다시피 프리미어리그 감독 경험이 없죠. 일단. 그리고 감독의 성향 자체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도전적이에요. 네네. 램파드 감독은. 그러니까 선수 시절부터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물론 집안 자체가 뭐 이모부터 해리 레나 감독부터 아버지 프랭크 램파드 시니어부터 해서 축구 집안 출신이라서 축구를 보는 눈도 좋고 또 IQ도 워낙 높은 선수고 IQ가 150이 넘어요. 램파드가. 똑똑한 선수이지만 프리미어리그 감독 경험이 일단 없고 성향 자체가 과거 조세 무리뉴 감독의 433 전방에서의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네. 영향을 받았고 또 안첼로티 감독이 썼던 어떤 4-4의 다이아몬드 운영 그러니까 전술적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빌드업 체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에 지금 현대 축구가 추구하고 있는 과거 조세 무리뉴 감독의 그런 포지셔닝 압박 또 존 프레싱이죠. 자신의 지역에 왔을 때 압박이 아닌 전체적인 공을 중심으로 한 팀 간격까지 같이 좁혀진 팀 압박 이른바 개개인 프레싱 형태 그런 압박을 조금 병행을 시키면서 또 공간과 어떤 전환이라는 현대 축구의 개념까지 심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본인의 어떤 다이나믹한 성향, 도전적인 성향도 있고 또 한 번에 본인이 중거리 패스를 통해서 전환을 시켰던 선수 시절처럼 그런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 박스 바깥에서의 이선 중거리 슈팅을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감독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본인의 성향까지도 가세가 됐어요. 하지만 기존의 더비 카운티에서 썼던 그런 철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4-3-3 운영이 됐던 4-2-3-1 운영이 됐던 다이아몬드 운영이 되면서 수비 시에는 플랫하게 미드필더를 구상하는 그러한 또 지역 방어 개념을 둔 그런 운영을 하지만 확실히 도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네네. 위험 부담은 있어요. 너무 강건한 압박, 또 뒷공간 배후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이 높은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과연 통용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어떤 프리미어리그 경쟁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있어요. 팬들은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공격은 분명히 사리 감독 시절보다는 다이나믹해질 거다. 네. 사리 감독 시절은 박스 안에 선수도 없이 뒤에서 겉도는 플레이가 많았지만 지금 이 램파드 체제는 원톱 시스템을 쓰던 또는 뭐 다이아몬드 투톱이 운영이 됐던 순간적으로 측면 풀백들의 전진성 그다음에 미드필더들의 박스한 공격 가담 또 투톱 박스한 숫자를 많이 가세시키면서 사이드 공격을 병행시키는 운영이기 때문에 공격은 다이나믹하지만 수비에서는 역시 중하위권 팀들조차도 상당히 역습 능력이 날카로운 이 프리미어 레벨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요. 사실 초보 감독입니다, 램파드는요. 하지만 기대도 많이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런 감정들이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는 현재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